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 마당에 매화나무가 크게 있는 집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직 아이를 가져보진 못했지만 풍만한 몸매와 흰 피부, 그리고 우수에 젖은 눈망울까지 외모가 무척 예뻤지. 그러다 보니 고을에 수많은 내노라 하는 남정네들이 그녀의 미모를 탐내지만 그녀의 우아한 기품과 도도한 성품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도가 부임해왔습니다. 사또 김자은, 원래 한양에서 큰 벼슬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났지만 그의 권력욕 또한 대단했지요. 얼마 전 한양에서는 이판 대감의 딸이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었는데 김자홍, 그녀의 미모에 반한 나머지 이판 대감의 집에서 잔치가 있던 날 밤 술에 취해 그녀의 처소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조정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관료가 이판 대감의 딸을 희롱하려 한 것이니 보통 큰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 일로 노여움을 산 김자은 결국 작은 고을로 자천되어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매화나무집에 사는 절세미인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기 좋아하는 그가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뜻대로 해보리라 마음먹었지요. 대체 과부가 얼마나 미인이길래 이리도 사람들이 말하는가? 이니라 한들 감히 이 고을의 사도인 나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또는 곧바로 자신의 시중을 드는 관노 보기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영감마님? 그래, 이번에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를 보니 오랫동안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과부들에게 정문을 내리라 했다. 내가 매화나무집 과부에게 가서 전가를 전해주거라. 이방 어르신이 아닌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무슨 전가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다녀와도 충분하다. 과부가 젊은 나이에도 제가 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온 것이 가상하여 마을 입구에 정문을 세워줄까 하는데 관아에 와서 의논하자 전하기만 하면 된다. 실상 이는 사또가 과부를 만나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관노 칠복이는 매화나무가 있는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사도께서 마님을 관아에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날 부른다고 하더냐? 마님께서 오랫동안 정절을 지키며 사셨기에 그 뜻을 기리고자 마을 입구에 정려문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고자 하신다 합니다. 정려문이라니 내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무슨 상까지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정려문은 3년상을 치르고 수절한 지 20년이 넘어야 받는 것이 아니더냐?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젊은 나이에 정문을 받는 건 과한 일이니 사양한다고 전하거라. 다시는 이런 일로 날 찾지 말라. 과부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보기가 다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잠시만요. 또 무슨 일이더냐? 혹시 혼자 계시면서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제가 미천한 몸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울타리도 낡아 보이고 마당에 장작 더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과부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놈이 하나 내 집안 살림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걱정 말아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사로운 것에 관심 두지 말 거라. 과부는 화가 난 듯 쌀쌀맞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과부의 차가운 말투 속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지요. 칠복이는 다시 사또에게 돌아가 전했습니다. 마님께서 정려문을 기리기에는 이르다며 사양하셨습니다. 뭐라? 감히 나의 호의를 거절해? 더구나 그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란 말이냐? 사또는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 보기가 앞장 서거라.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영감마님? 매화나무가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자.
이번에는 이 고을의 사도로 마을 백성의 안위를 살피러 가는 순찰이야. 순찰이라면 이방 어르신이나 호방 어르신도 같이 가자고 부를까요? 홀로 사는 여인이 혼자 살기엔 불편함이 많을 터. 그래서 조용히 관하에서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니 너랑 조용히 다녀오자. 혹시 도둑이나 불량배들의 위협은 없는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 모두가 마을 사도로서 마땅히 살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칠복이는 이번에도 사또의 속내가 다른 데 있음을 눈치챘지만 자신이 모시는 분이니 할 수 없이 앞장섰습니다. 마님, 사도께서 마님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확인하신다고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과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선녀를 연상케 하는 그녀의 고귀한 자태에 사또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난번 정려문 이야기는 부인의 뜻대로 접어두기로 했소. 허나 이 고을의 사도로 여인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기에 찾아왔소이다. 혹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왔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다른 어려운 주민들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부가 말하는 동안 사또의 시선이 그녀의 도도한 자태를 훑고 있었습니다. 꽃잎처럼 붉은 입술에서 시작해 하얀 목선을 따라 내려가는 그의 불순한 눈길에 과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저고리 사이로 살짝 비치는 옷감 같은 살결을 탐하듯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나 홀로 사는 여인이 겪을 어려움이 있을 터.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눈치챈 과부는 소매로 가슴을 가리며 은근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짐승의 혀처럼 자신의 몸을 핥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친정 오라버니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니 사도께서 이리 마음 쓰실 것까진 없습니다. 사또는 과부의 단호한 태도에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를 핑계 삼아 찾아왔음에도 일리 없이 거절당하니 체면이 깎인 데다 자존심도 크게 상해 얼굴이 붉어진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던 대로 과연 도도한 여인이구나. 이제껏 이런 대접은 처음이다. 한편 관노 칠복이는 과부의 아름다움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전에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더욱 빛나 보였지요. 이미 그의 가슴 속에는 과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과부의 도톰한 입술과 고운 얼굴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상사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복이는 과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인가? 게다가 그 무거운 나무는 웬 것이냐? 지난번 차를 돌다 보니 마님의 장작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참으로 고맙구나. 이번 겨울 땔감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아닙니다. 한 겨울을 나시기에는 이 정도로 부족할 테니 제가 더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칠복이는 나무를 해다 주었고 문이 고장나 덜컹거리는 것도 경첩을 구해다가 고쳐주기도 하고 밤에 위험하다고 걸쇠도 달아주었지요. 밤늦게 취객들이 과부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쫓아내기도 했지요. 나무 열짐을 모두 채워주고 나오는 보기를 과부가 불러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주니 무언가 사례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칠복이는 과부의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이른 아침부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님, 겨울이 다가오니 아궁이와 굴뚝을 살펴보니 구멍이 나고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수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칠복이는 아궁이에 떨어진 부분을 돌로 다시 쌓고 황토를 개어 꼼꼼히 발랐습니다. 굴뚝에 갈라진 틈도 말끔히 메우고 연기가 잘 빠지도록 손봐주었지요. 일을 마친 칠복이는 이어서 뒤뜰로 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았고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도끼날이 쌕쌕 소리를 내며 장작을 가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든든했지만 과부는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땀방울과 장작을 드는 듬직한 모습에서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내다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장작을 한 번에 정확히 가르는 그의 힘찬 모습은 과부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이렇게 정성으로 집안일을 돌보는 칠복이의 모습에 과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듬직한 사내다움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기가 술에 취해 과부의 집마루에 앉아 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중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게냐? 마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님, 저는 왜 하필 이런 천한 노비로 태어났을까요? 사랑하는 분을 가슴에 품고도 이 신분 때문에 사모한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이 서러움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양반가에서 태어났더라면 떳떳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보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흐느낌에 과부의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그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내 집 울타리를 고쳐주고 밤마다 내 집 주변을 돌며 보호해주고 땔감을 해다주던 그 마음이 이런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과부는 보기의 두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니라. 신분이란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 진정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이니라. 과부의 따뜻한 위로에 칠복이는 그만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과부는 순간 놀랐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이 안타까워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달빛 아래 과부에게 은은한 꽃향기가 났고 칠복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과부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복아, 잠이 든 것이냐? 여기서 잠들면 어쩌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보거라. 하지만 술에 취해 깊이 잠든 보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과부는 보기를 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 복기의 아랫도리가 훤히 드러난 것을 보고 과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돌렸습니다.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고는 한 걸음 물러나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리 술에 취하여도 젊은 사내의 그것은 이리도 커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여기에... 괜찮다. 어제 어디서 그리 술을 마시고 온 것이더냐? 여기 황태국을 끓였으니 어서 먹거라. 칠복이는 과부가 건넨 황태국을 먹고 나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서둘러 나왔지만 어제 자신이 취한 척하며 자신의 불룩한 아랫도리를 일부러 보였는데도 그것을 본 마님의 반응이 그리 싫지 않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는 마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양반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신이 이루어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과부를 찾아와 조심스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칠복이가 내민 것은 청록색 빛깔의 나비 모양의 놀이개였습니다. 빛이 바랜 듯했으나 은은한 광택이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이 놀이개는 웬 말이냐? 오늘이 마님의 생신이라 장에 나가 구해보았습니다. 비록 낡은 것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자신의 생일도 잊고 살았는데 칠복이가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생일을 알았단 말이냐? 마님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니 이런 것쯤이야. 그 말은 내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요. 아니, 그저 마님께서 홀로 계시니
힘든 일들이 많을까 걱정돼 마음이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정한 마음이로구나. 과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정성스레 찾아왔으니 내가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구나. 과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 서방이 생전에 즐기시던 국화주란다. 올해 제사상에 올리려 했었는데 오늘은 너하고 한 잔 나누고 싶구나. 아이고, 그렇게 귀한 술을. 아니다. 이리 마음 써준 너의 정성이 고맙구나. 둘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아 국화주를 나누었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퍼지는 가운데 과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기에 순박한 마음씨가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과부는 자신을 이토록 세심하게 생각해주는 칠보기가 고마웠습니다.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주고받았지. 그러다 과부는 취기가 올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잠든 과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국화주에 취해 스르르 눈을 감은 그녀의 앞머리가 이마 위로 살짝 내려앉았고 저고리 깃이 살짝 풀어져 있었지요. 칠보기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든 과부를 바라보던 보기에 마음이 요동쳤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그가 눌러왔던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칠보기는 과부의 옷깃 가까이 손을 뻗었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지. 마님은 나를 이토록 귀히 대해주시는데 내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어찌한단 말인가. 보기는 차마 더 이상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저 아름다운 과부를 품어보려 했던 것이라면 자기 자신도 사도처럼 그저 욕정에 눈이 먼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마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렇게 순수하고 고고한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칠보기는 잠든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로 그녀의 몸을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칠보기는 발걸음을 돌려 과부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보기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한동안 과부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그가 한 달이 지나도록 얼굴을 비치지 않자 과부는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걸까? 과부는 매일 아침 뒤뜰에 나가 장작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보기가 도끼로 정성스레 패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장작들이 아직도 그대로였지만 그 베어진 장작 하나하나가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곧게 피어올랐습니다. 전에는 구멍나 연기가 새던 굴뚝을 칠보기가 꼼꼼히 황토를 발라 고쳐 놓은 덕분이었죠. 칠보기가 아니었다면 이번 겨울도 연기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집안 곳곳에 칠보기의 손길이 닿았구나. 방 안 한 구석에는 보기가 선물한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날 수줍게 건네주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과부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다른 양반들은 화려한 단자나 진귀한 물건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려 했지만 또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지는 않았지요. 양반놈들은 그저 얼굴만 보고 하룻밤 희롱하려 했을 뿐인데 칠보기는 달랐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날 진심으로 보살펴주었지. 저녁이면 과부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보기가 장작을 패던 자리에 달빛이 고이면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던 자신을 이불로 덮어주고 갔던 그의 따뜻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날 밤 나를 건드리지 않고 돌아간 것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겠지. 과부의 마음속에서는 보기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한숨 짓곤 했지요. 그의 순박한 웃음, 정성스러운 보살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던 그 마음이 더없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나도 보기가 오지 않자 과부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또의 관아로 찾아가게 되었지요. 아니, 부인이 어찌 관아까지 오셨어?
이제야 내 마음을 받아주러 온 것이요. 영감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니라 관노 보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천안 관노 놈을 찾아 이리 오셨단 말이요. 보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칠보기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칠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님,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오래도록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이냐? 요즘 관아 일이 많아 정신없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돌아간 후 사도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놈, 감히 니놈이 과부와 무슨 사이냐? 사도인 나도 거절하는 과부가 어찌 내 같은 천한 노비를 찾아온 말이냐? 아니옵니다. 영감마님. 제가 부인의 겨울 준비를 좀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좀 도와준 것뿐이라고?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매질하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보기를 결박했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지만 칠보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놈, 과부를 어찌 했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저는 그저 마님의 집 일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럴 리가. 과부를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과부를 끌고 오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과 정을 통했느냐? 바른 대로 말하라.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마님은 한 점 허물도 없으십니다.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여봐라, 이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말라. 포졸들의 매질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칠보기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끝내 과부를 공연히 빠뜨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 노비 주제의 이리도 고집이 강하냐? 이번에는 저를 매질하라. 포졸들이 과부에게 매질을 시작하자 칠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영감마님,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발 마님은 그렇게도 저를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저 과부의 집에 드나들며 한 짓거리들을 모두 토하라. 그저 집 고치는 걸 좀 도와드리고 나무를 패드린 것뿐입니다. 사또는 더욱 분노하며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 다시 문초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 잘 생각해보거라. 감옥에서 칠보기는 의식을 잃은 과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불쌍합니다. 제가 마님을 사모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초를 당하다니. 밤이 깊어지자 칠보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감옥 지키는 순사들의 순찰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틈을 타 과부를 업고 탈출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절친한 친구의 집으로 향했지요. 마님을 잘 보살펴주게. 누구에게도 마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주게. 과부를 안전한 곳에 맡긴 칠보기는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 잡히면 과부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놈, 과부년 어디에 숨겼냐?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더욱 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칠보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감마님, 제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마님의 행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칠보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충정 어린 마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으로 매질이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사또 김자홍, 내 죄를 알리라. 갑자기 관아의 문을 부수고 활짝 열리며 한 명의 선비와 그 뒤를 따라 수많은 관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히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너는 한양에서 입한 대감의 딸을 욕보이려다 실패하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이놈이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선비의 말에 사또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일이 여기까지 소문이 난 것인가 의아해 했습니다. 선비는 말을 이어갔다. 그뿐이냐? 이곳에 부임한 후로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을 일삼았다는 장계가 이어져 왔거늘. 그래서 내가 파견되었다. 그러하다면 당신은? 그렇다. 내가 바로 맹호사 정길이다.
그때 옆 동네에 피신해 있던 과부가 억울하게 고초를 받는 보기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뛰쳐오던 참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설아,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오라버니. 내 놈이 감히 내 동생까지. 사실 암행어사는 과부 정춘설의 오라버니였던 것입니다. 이곳이 고향인 그는 마을 지인들로부터 사도의 그간 악행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한양에서 입한 대감의 딸을 욕보이려 했던 사또가 이번에는 자신의 동생마저 이토록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자 매우 분노했습니다. 잡아라.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관군들이 달려들었으나 무예가 뛰어난 사또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직접 검을 뽑아들었다. 내 동생을 괴롭힌 이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내 손에 죽어라. 치열한 대결 끝에 어사의 검이 사또의 어깨와 다리를 베어냈다.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놈의 죄상이 드러났다. 한양에 입한 대감 따님을 욕보이려 한 죄, 관아의 권력을 남용해 백성들을 괴롭힌 죄, 그리고 감히 내 동생을 이토록 모욕한 죄, 모두 능지처참감이다. 포박당한 사도를 보며 과부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님, 이자가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능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노 칠복이는 저를 지키려다 이토록 큰 고초를 당했나이다. 암행어사 정춘길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려 이토록 매를 맞았다니 그 마음에 보답을 하겠다. 암행어사는 의원을 불러보기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과부는 밤낮으로 칠복이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정신이 드는 것이냐? 과부는 칠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것은 칠복이 너뿐이었다. 이때 암행어사가 들어왔습니다. 실로 너의 충정과 의리에 크게 감동했다. 내 임의 조정에 너의 공을 아뢰어 면천이라는 포상이 내려졌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미천한 관노가 아닌 평민으로 살게 되었다. 소인이 어찌? 그뿐이 아니다. 내 누이가 이리도 너를 원하니 내 동생과의 혼인을 허락함. 그렇게 칠복이와 과부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방에 호롱불이 밝혀진 첫날 밤, 마님, 이제야 제가 당당히 마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보가,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 좋겠군요. 그동안 나를 위해 그토록 힘써주어 고마웠어요. 둘은 달빛 아래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이후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도 하늘의 벽도 뛰어넘는다 하였으니 이 이야기야말로 참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미천해 보이던 노비의 마음은 결국 과부의 마음을 얻고 신분의 벽마저 뛰어넘어 행복을 찾은 것이니까요.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